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 정입니다. 그리고 네, 정가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찌는 항상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자, 오늘 제일 큰 내용은 뭐냐? 이 찌가 마디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로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 진짜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자, 한국 낚시에서는 이 찌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마디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한 목, 두 목, 세 목, 네 목 이렇게 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절로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왜 헷갈리게 그렇게 용어가 다른 겁니까? 그 국가별 언어 표현의 차이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단 저희 대한민국 올림 낚시에서는 그 일본의 내림찌나 중국의 속공찌보다는 이 마디 간격이 길어요. 길죠. 네, 그래서 마디수로 해주는 게 좋고, 이게 짧으니까 목절로 표현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올림 낚시에서만큼은 마디수 또는 마디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거는 국가적인 그 언어 표현의 차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간격의 차이도 약간은 있을 걸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우리 낚시에서는 그게 뭐 0.5cm, 5mm, 10mm 단위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3cm 또는 2.5cm 이런 단위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마디죠. 마디가 그렇게 짧지는 않잖아요. 마디가 좀 넉넉한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습관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꾸 저도 모르게 목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저는 사투리 메디라고도 하잖아요. 메디. 저도 메디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이제 콩알 낚시인데, 그걸 이제 표현을 보통 이제 당구 낚시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죠. 유행했었어 그러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림이 한동안 엄청 유행해가지고. 내림이 대단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파달, 콩알 또는 콩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 낚시는 기초과학을 뛰어넘는 낚시거든요. 유일한 낚시. 중력에 충실한, 내려가는 건 중력에 충실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찌가 무슨 여기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닌데요. 로켓 엔진.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낚시의 문화입니다. 대한민국 고유 문화거든요. 저희만 하고 있고, 올림 낚시에 대한 거는 그렇죠. 자긍심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것 중에, 저도 마디수를 올리면 이게 무게로 작용하는데 왜 자꾸 올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를 완전 타파해 드릴 수 있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찌를 가지고 수조통 있는 곳으로 한번 가시죠. 출발.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수조통 앞에 와 있는데, 자, 이거를 0점을 저희가 맞춰놨어요. 그 0점을 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0점은 찌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케미 고무 하단이 살포시 내려앉는 정도를 0점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저기서 이렇게 내려앉았죠. 저기서 출렁대면은 무거운 거기 때문에 오링을 좀 안 내려가면 가벼운 거고, 출렁대면 무거운 거니까 오링을 빼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를 보시면 지금 한 메디 떠 있는 바닥에서 편대가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닥에서 편대가 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0점을 맞추고, 0점 맞출 때는 이렇게 바닥이 항상 떠 있는 떠 있어야죠. 수중에 있어야죠. 가능한 한 바닥에서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맞추는 게 맞아요. 가수심을 측정하고 약 10cm 정도 찌를 내려주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0점을 맞춘 거예요. 그다음에 맞추고, 이제 맞춘 다음에 수심을 이제 한 메디다 맞춰 보겠습니다. 수심을 한 메디로. 좀 이건 스토퍼만 저희가 이제 수심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수심 맞춰놨으니까 이거 수심을 이제 올려만 주면 돼요. 이거 스토퍼만 일단 올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이제 찌톱의 상단, 적색깔 상단 한 메디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한 메디가 나온 상태에서 과연 톱을 올렸을 때, 이렇게 톱을 올렸을 때 이게 무게를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편대가 닿게 되면은 예, 이렇게 요 이제 위에 요 한번 보시면요, 감독님 위에 한번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한 메디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요 상태를 바닥에 안착시킨 상태로 보고, 그러면 이제 마디수가 올라오면 무게로 작용한다면은 밑에 관절이 꺾여야 되겠죠. 편대가 눕든지 관절이 꺾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관절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자, 찌는 올라오고 있죠. 관절은 꺾이나요, 안 꺾이나요? 자, 5메디, 자, 7메디에 쭉. 자, 다시 여기 잠시 멈춰주세요. 예. 지금 몸통이 나오기 전인데 아직 안 꺾여 있습니다. 예. 맞죠? 여기서 네. 이제 몸통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톱이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는 예, 바닥에서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디스를 올린다 해서 무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아직 그 이제 마디스를 올리면 무게로 작용한다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 선입견 편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 아까 구부러지지 않는 이렇게 자 이제 올릴게요. 쭉 올려서 요게 바로 몸통 직전이거든요. 다시 위로 올릴게요. 몸통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구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봤어요. 이렇게 톱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7메디, 6메디, 5메디, 4메디, 3메디, 2메디, 1메디까지 갔을 때 저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카메라 그대로 계시고요. 자, 올릴게요. 구부러지나 안 구부러지나. 지금 5마디, 6마디, 7마디, 8마디, 9마디, 10마디 몸통이 나왔어요. 이제 구부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찌가 마디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게로 작용하느냐 안 작용하느냐는 이 영상을 보시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영상에 방금 봤는데 찌가 올라가서 몸통이 물 밖에 노출됐을 때가 밑에 이제 관절이 꺾이는, 네. 이제 접히는 거죠.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게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올려주는 건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전 영상에서 한번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흡입과 토출을 할 때도 표현이 되고, 고개를 안전하다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돌릴 때도 표현이 되고, 또 돌려서 삼키기 위해 들어 올릴 때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럴 때 편대 반응하는 속도를 달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디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스를 올리는 거는 무겁게 해서 까부는 걸 잡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허침질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속도. 그러니까 한 미들이 했을 때 흡입을 하는데 빨려 들어가는 걸 찌가 빼서요. 바로 반응을 하면. 너무 빨리 네, 너무 빨리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응하는 속도를 흡입을 해서 고개 돌릴 때까지, 또는 고개를 돌려서 머리를 삼키기 위해 들어 올릴 때까지 표현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올림 낚시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흡입과 토출할 때 챔질도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똑같은 찌를 쓰면은, 그런 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림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흡입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들어 올릴 때 표현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1메디일지 2메디일지 3메디일지는 그날 활성도에 따라 다르고, 흡입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 다르고 수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심화 과정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디스를 올리는 거는 무게를 가중시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거다.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늦춰주는 건데, 찌를 올리는 게, 그러면 왜 허챔질이 날 때 찌를 마디수를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걸까요? 흡입과 토출할 때 표현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타이트해서 너무 빨리 반응하니까. 그래서 한 마디를 올려줘 봤어요. 한 마디를 올려줘 보니까 어느 정도 설 걸리는데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를 더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깊이 박히더라. 허침질 나오고 살짝 입걸림이 되고 깊이 입걸림이 되더라. 마디스 올려보면 그거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속도의 문제지. 반응하는 속도의 문제였다. 네. 그런 무게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어렵고 완전히 아닌 거는 없어요. 낚시에서는.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로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 반응을 늦춰주는 것이다.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허챔질이 나오는 것도 너무 타이트하게 찌가
빠르게 반응하니까 그걸 늦춰준 거고. 흡입 번호가 바늘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거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가서 그냥 그 올라오는 속도로 올라오던 곳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뱉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그게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요 살짝 끊겼다가 올라오는데 사람 눈으로는 그걸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지를 오래 쓰시면 그거조차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 찌를 마디스를 올릴 때 장점과 단점이 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후킹률이라고 하는 입걸림 퍼센테이지를 뭐 이제 10번에 10중 8구다 또는 100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입질만 정확히 판단을 하고 챔질을 가져갔다면 100을 10번 차에서 10번을 잡아낼 수 있고 따박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몸짓이나 흡입과 토출할 때 챔질이 갈 때도 사람이 판단을 인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인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중 8구는 그 마디스 조절로 인해서 후킹률 또는 입걸림을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장점은 그러면 장점은,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인 낚시가 가능하다. 또는 마디스가 올라갈수록. 찌 오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입질 빈도수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메디일 때 1로 먹었을 때 표현이 된다면 두 메디 있을 때 둘로 먹어주는 힘으로 먹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똑같이 1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메디 할 땐 둘로 먹는 찌만 표현이 되게 해주는 건데 하나로 1이란 걸로 먹었을 때는 두 마디는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 빈도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거 외에는 근데 저희가 마리수를 보면요. 입질 빈도수는 다소 떨어지지만 워낙 입걸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아지니까. 마리수에서는 되려 앞서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입질과 또 본신, 예신이 표현이 정확하지요. 그 타이밍을 맞춰 놓으면. 그러면 어쨌든 단점이긴 하지만 그 단점도 장점으로 될 때가 더 많기도 하네요. 승화되죠. 승화됩니다. 그럼 이 단점을 없애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마디스를 올리지 않고 마디스 올린 거와 같은 허챔질을 막아줄 수 있는 또는 입걸림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서 만들어진 게 업앤다운 오링입니다. 전용 오링. 네, 업앤다운 전용 오링 0.025 기준으로 봤을 때 금색이죠. 하나를 내리면 한 마디에 마디스를 올려주는 효과와 같거든요. 두 개 내리면 두 마디 올린 거, 세 개 내리면 세 마디 올린 거. 그거와 같기 때문에 마디스 나는 한 마디가 좋아. 나는 두 마디가 좋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업앤다운 오링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결이 됐네요, 그냥. 네. 단점이 없는데요, 이제? 없죠. 마디스 올렸다 내렸다 또 아시잖아요. 낚싯대 뒤로 당기고 이거 마디스 올렸다 내렸다 번거롭잖아요. 진짜 번거로워요. 네, 그걸 없애준 거죠. 그래서 낚시할 때 편리함, 즉각적으로 바꿔보는 컨셉을 바꿔보는 그런 게 되게 단 업앤다운 오링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 0점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차이. 그 차이니까. 네. 야, 여러분 진짜 오늘도 너무 쉽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찌 마디스를 올렸을 때 무게로 작용을 해서 건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게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궁금했던 분들도 해결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단점도 지금 없어졌어요. 방금 예를 들어보니까 전용 오링을 사용하면은 이 찌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용 오링을 아래로 내림으로 해가지고 이 단점도 사라졌네요. 그러면 흡입하는 방향이 어디서 360도 어디서 할 줄 모르는데 그쪽으로 회전이 돼줘야 되거든요. 자립해서 스스로 뭐가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흡입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커링 기술이에요. 그래서 커링도 있는 커링 거구나. 기술. 그래서 그쪽으로 흡입하는 방향으로 유체 저항이라든지 다른 저항을 좀 최대한 줄여줘 본 거죠. 그랬더니 흡입하는 방향으로 돌면서 입안에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죠. 이야, 그런 아주 깊은. 네, 거기다가 이제 기술이. 전용 오링인 업앤다운 오링까지 가미를 하면은 마디스에 그렇게 너무 연연해하거나 호불호의 차이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이게 좀 있었어요. 어느 낚시터는 4메디가 잘 된다. 네. 여기는 2메디가 잘 된다. 그런 거 없애버렸네 지금. 그렇죠. 그거는 낚시터마다요. 그 활성도의 차이고, 그러니까. 먹이를 치하는 먹는 형태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먼 데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대고 먹을 수도 있고 이 차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붕어도요. 먼 데서 흡입하는 붕어가 저 대상어종이 있고요. 가까이 가서 사람들 똑같아요. 이렇게 대고 먹고 배고플 때 그냥 막
그런 차이인 거예요. 사람하고. 왜냐하면 붕어도 지능지수가 우리보다 떨어진 것뿐이지, 인간보다 떨어진 것뿐이지 생물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그렇구나. 거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DNA 차이만 있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또 생기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그 댓글 창에다가 궁금한 걸 꼭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찢어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